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죠. 당선되고 워낙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인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뭐 잘 해나가겠죠. 잘 해나가야 대한민국이 이제 10년 후의 미래를 기약하고 지금 뭘 하고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다 한번 손을 봐야 되니까. 그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정치 보복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었어요. 자, 어, 기존의 수구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라고 하는 수구 세력들이 자기가 당하면 자기는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자기들에게 뭔가를 하는 애들을 엄청나게 공격해요. 근데 자기들이 할 때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걔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기득권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해체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체시키고 나라를 바로 잡는데 경제 여러 가지 전반 다 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죠. 이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보복은 나쁜 거잖아요. 사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에서 복수해야지. 저는 그 누구죠? 그거 송혜교 나왔던 글로리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글로리란 드라마에 대해서 몇 편 제가 영상을 제작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잘했다. 원래 저렇게 해야 된다. 사적 제재, 사적 복수를 해야 되느냐. 전 찬성하는 편이에요. 다만 본인이 사적 제재를 하고 복수를 해서 그만큼 뭐 감옥을 가든지 하면 돼요. 그 법에 맡겨놓지 마세요. 그냥 제가 가혹하게 말하지만 저 진심을 말하면 그냥 당신의 손으로 그 개를 죽여버리세요. 걔한테 당신이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죽어서 걔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분들은 살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더 덩덩거리고 잘 살아갑니다. 당신 손으로 해결하세요. 저는 그렇게 늘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정치 보복은 뭐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보복이라는 단어 대신 보복이 단어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말로 개혁을 해라. 정치 개혁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상 물타기 하는 말이 들어오죠. 너는 잘하고 있냐? 몰라, 너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우리도 잘하고 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너보단 잘하고 있다. 너보단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프레임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잘하고 누구도 잘한 거 없잖아. 그에 대해서 어라고 하는 순간 대화의 프레임이 뺏기는 겁니다. 대화 잘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도 뭐 잘한 거 없잖아. 아니, 중요한 건 그거 아니야. 네가 못하는 거 지금 내가 고쳐놓으려는 거야. 우리 신경 쓰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네가 못하는 거 일단 먼저 고쳐야 돼. 왜? 지금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방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개혁을 할 거야. 한마디로 뭐 개혁이라는 그거죠. 잘못된 것을 고쳐놓는다. 예, 너 잘못한 거 많거든. 손 좀 봐야 되겠어. 자, 그럴 때 좋은 게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만 손보면 됩니다. 사법부 손 봐야죠. 그래 해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그래도 이것을 시작해서 10년은 걸려야 바뀝니다. 10년은 걸려야. 왜냐하면 보세요. 10년 정도 걸리면 지금 현재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표가 나왔죠. 동서로 완전 나눠졌고 근데 부산은 가망 없어요. 부산은 완전 가망 없는 도시라는 거 확실히 증명됐고 이쪽 입장에서 볼 때 광주도 가망 없지. 그건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 신경 안 쓰고 부산은 가망 없다는 거 나왔고 그리고 나이대들이 70, 80대들은 자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져 줘야 돼요. 너무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그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 줘야 됩니다.
그 나이 때문에 사라져 주는 것이 10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0, 70, 80 된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들고, 생명이 없이 사그러들고, 스스로 들어가고 관뚜껑을 닫게 되고, 그 투표자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안 바뀌거든요. 요번에도 있잖아요. 그냥 뭐 저는 많이 듣잖아요. 그냥 누구는 빨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와, 구구의 영웅이다, 뭐 신이다. 그렇게 하고, 간단합니다. 그 외에 뭐 김대중 수상은 빨갱이고 그 밑에 다 빨갱이다. 예, 문재인도 빨갱이고 이하도 빨갱이다. 대북 송금했지 않는 빨갱이다.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돼야 되냐는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저는 통일 찬성론자가 아니거든요. 통일 반대론자입니다. 통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뭐 차차 기회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정치는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사람을 쳐내고 물갈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이런 사람 만나 이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전혀 멀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관계 맺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익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살기 편한 사람들과 만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게 결혼이고 가족을 만들고 그러면 가족 구성원이 돼서 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족들 안에도 사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잘 안 보잖아요. 외가 쪽이든 친가 쪽이든 안 보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상대를 좋아하고 상대도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 집단이 형성되는 겁니다. 가족이란 형태, 사업이란 형태, 아니면 그것이 정치란 형태, 이익 집단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익 집단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 집단이 생기면 그 나라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중요하고 투표가 중요한 겁니다. 억울하겠죠. 이번에 못됐으면. 그렇게 말하면 앞줄이 더 억울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표차로 우리 택도 아닌 놈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너가 잘해라. 너가 이번 졌으니까 다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인 거고 이번에. 그래서 정치는 이미 권력을 가지면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같이 맞지 않은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권 내에서도 정부 조직 내에서 다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그들이 누려왔던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단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죄해야 됩니다. 단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잘한 사람은 보상. 이 단죄와 보상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친일파라고 하는. 친일파도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박정희부터 친일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수가 이끌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이 이끌어온 거고 무조건 그 중에는 30%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30%가 대부분 어느 쪽에 있다? 이쪽 동네에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경산 남북도 강원도 이쪽에 이 30%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30% 중에 알짜배기들은 지금 60, 70, 80대, 60은 좀 적어요. 70, 80대. 그럼 요거는 바꾸기 쉬워요. 왜? 자연적으로 가거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10년 정도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치매가 오든 어쨌든 간에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단죄를 해야 되느냐? 자신의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정권이라든지 기득권을 활용했던 그런 세력들은 아직도 잔존하고 남아있어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파내고 없애느냐가 대한민국이 10년 후에 잘 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국을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단순히 보복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앞길 크게 보면서 10년 동안 파낼 수 있는 까지 다 파낸다. 그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사실은 정재계를 한꺼번에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제에게는 손보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봐야 됩니다. 천천히 시간이 걸려도 바꿔놔야 됩니다. 그 시간이 걸려도 바꿔놓으면 특히 정책 경제, 경제계의 손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대부분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수구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 체제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격을 받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잠시 견뎌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사회에서 그런 건 나한테 고통을 주나? 내 이후에 고통을 받으면 되지. 그래서 그걸 천기라고 합니다. 시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서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덕도 많이 봤잖아요. 그로 인해 덕도 많이 보고 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든다는 10년의 긴 세월 동안 한번 10년 동안은요, 와장창 다 해체하고 바스로뜨리고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래서 무너진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덕보다 시집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잘못하면요, 우리는 팔을 하나 자르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팔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건질 수 있어요. 팔을 잃을 것입니까? 생명을 잃을 것입니까? 잘못하면 내 다리 하나가 날아갈 수 있어요. 나는 외발이로 평생을, 남은 평생을, 뭐 인공다리나 뭐 이렇게, 뭐랍니까, 이거, 짚는 거, 뭐라지?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뭐 있잖아요, 짚고 다니는 거. 그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에 의존해서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인공다리를 부착할 수 있죠. 하지만 목숨은 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수술을 통해서. 하지만 잘라내면 생명은 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 없고 고통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바꾸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바뀜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물론 좋은 결과지.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퇴장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생깁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생깁니다. 억울함, 당연히 생깁니다. 전부 다 챙겨갈 수 없습니다. 신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챙겨가지 못합니다. 챙겨가지 못하지만 반드시 가져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고, 가져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는 겁니다. 10년 후에 잘 되냐? 10년 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10년이 지나야 지금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딱 나왔어요. 병명이 나왔어요. 자, 선택입니다. 이래 수술해야 됩니다. 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외팔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증이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다리를 하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요, 잃어버린다 생각하십시오. 대신에 좋은 의족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다리 자르는 거라고요. 절대 고통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하고, 그만큼 피해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예, 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희희낙낙하고 살던 가해자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문재인이 그래서 바보지 된 겁니다.
그런 착함에 빠져가지고 아니요. 단호해야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 한 명을 10명 구하려고 하면 나쁜 가해자 한 명을 살릴 것이냐. 아니요. 11명을 같이 보내면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태어날 거잖아요. 윤회에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군 작전이 이런 거잖아요. 인질을 살려내고 쟤들만 잡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자꾸 사람들이 이걸 잘한 작전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질이 잡혔을 때는 이미 그 인질은 말 그대로 없는 걸로 계산해야 돼요. 없는 걸로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체첸 애들 테러하니까 그거 했잖아요. 똑같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인질하고 전부 다. 잔인하다고 말했지만 알고 없어. 왜냐하면 걔들은 뭐 특공대 들어오면 걔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 맞아요. 특공대 들어오면 다 같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찬성합니다.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10명 구제하는 것보다 가해자 한 명 없애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계획입니다. 피해자 10명과 가해자 한 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1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그래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해자를 응징하지 못하면요. 결코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논리가 그겁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없애단 말이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뭐 대기업을 다 없애단 말이야? 아니요. 대기업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해서 꿀 빨고 있던 애들, 조선일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애들만 제거하면 됩니다. 끄집어내고 없애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 몰수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하길 원하는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제가 사실 그거 정치적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를 애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손볼 애들은 손봐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요. 자신의 생각하는 국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뜻을 실현시키는 방법은 정치 이외에는 없거든요.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잡아야 그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국회의원이 입법부 의원이 되고 아니면 행정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입법부가 되고 사업부를 장악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부의 대장이 되면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이 개헌해가지고 4년 중임제에서 그 뒤에 2번 더 하면 확 길어지잖아요. 13년이면 확 길어지잖아요. 근데 본인은 못하겠지만 다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게 생각하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년 걸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한번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보복성 개혁이 아니냐. 보복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 대 패야 됩니다. 손 좀 봐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동안. 고마해라 많이 묻다가 아니고요. 많이 묻기 때문에 닌 더 해야 돼. 이겁니다. 보복요? 네, 보복이라는 단어가 싫어하니까 개혁이라는 좋은 말을 써드리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칼바람 불어야 되고요. 국가 경제가 한번 흔들거릴 정도로 도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국가 경제 안 됩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나올 정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도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한 30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 직장을 잃든지 다든지 감수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미안하다. 내 너희들 기억할게. 선의의 피해자를 기억할게. 예. 기억은 해줄 수 있잖아, 우리가. 예.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너희 덕분에 살았다. 감사히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안 되면 좋게 하겠지만, 그런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 취직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이 5년 동안 손을 보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큰 혼란이 옵니다. 감수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쁘게 악한 마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나라가 가야 된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 개혁은 필요합니다. 기대하고 계십시오. 할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멋지게 칼을 많이 휘두를 겁니다. 트럼프는 칼질 많이 하지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중간에 나이가 들어서 힘 빠지는데, 아이, 지가 칼잡이로 쓸 사람을 써야지. 반대가 심하거든요. 정치권에 안서. 특히 스콧 베센트 같은 그런 월가 있는 애들은, 걔들이 원래 뒷공장하는 애들이잖아요. 전통의 강은 절대 손댈 수 없는 애들. 예. 유대자본으로 대표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누구야,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좋은 거 좋다고 참 멋진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악독한 월가에서 악독한 자본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수구 세력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속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미지 메이킹 제일 잘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지.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 잘 됐어요. 구미 가보세요. 신당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고 있잖아. 거기서 지금. 내절하고 있잖아요. 그저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유경수는 쫄지에 그냥 옆에 붙어가지고 신격화되어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개혁의 시기가 한번 왔다. 한번 대한민국을 손봐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겠지만 잘 좀 견뎌 나가시면, 운이 좋은 분들은 잘 견뎌 나가실 거고, 잘 견뎌 나가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 기다리십시오. 예. 정치 보복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정치 보복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 원래 그런 겁니다. 쳐낼 거 다 쳐내고 가는 겁니다. 저거는 쳐내고 이쪽은 못 쳐내요. 이쪽도 저쪽 쳐낼 수 있어요. 저쪽도 이쪽 쳐낼 수 있는 것은.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 그 피해 당사자만 안 되면 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